네, 3부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는데 너무나 뭐 열렬하기도 하고 훈훈하기도 하는데 네. 3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 어제 끝났죠? 네, 어제 저희 현 의원님과 거의 15시간 동안 같이 동행했습니다. 9시부터 그 다음 날 저녁 9시에서 밥 한 끼 먹고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 느낌 어떠신가요? 이번에 뭐 일각에선 원희룡 전 지사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님의 몰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면 근데 너무 크네요. 그때 당시에 네. 그 제주도에도 많은 현안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제가 또 이제 맡고 있는 분야가 보건복지 안전인데 뭐 상임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또 있다 보니까 뉴스로만 살짝 접했지 일부러 막 찾아서 봐서 분석하고 요 정도는 못했습니다. 관심은 없었는데 몰락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죠 이제는 예, 당대표. 대표가 당을 장악해 갈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을 확보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건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원희룡 전 지사, 원희룡 전 장관의 역할은 뭐 한편으로는 반환으로 간다. 아니 뭐 이게 예측되지 않았을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왜 나갔을까? 왜 그 경쟁하는 구도에 왜 하필이면 원희룡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저는 모든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선택에 대한 용기에 대해서는 박수는 보내야 된다. 다만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점점점 나올 것이다. 그 정도만 할게요. 일단 못 봤어요 제가. 자, 그 그러면- 부분은 뭐 저 남의당 전당대 부분은 우리 현 의원님께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뭐 석준형은 남의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국힘지 쓰는 거는 제가 삶의 낙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 까는 것도 잘하고 하지만 이제 원희룡 지사님께서 그것도 제주 출신이어서 뭐 우리 민주당에서 경선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그래도 원희룡 지사님 잘 됐으면 마음은 있었어요. 뭐 그렇지만 아까 뭐 정치의 선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 원희룡 지사님께서 당대표 나온 거는 아직도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 현재의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트렌드는 대권을 가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거쳐서 대권을 가야 되는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뭐 현 의원님이 모셨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공통점 얘기했잖아요. 안 하겠다고 당대표도 안 하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됐어요. 당대표를 거치고 대통령이 되는 이제 트렌드가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 측면에서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는 큰 꿈인 대통령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 도정에 있을 때도 대통령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정을 방관했었잖아요. 아니 한간에서는 맞나 그러네. 한간에서는 이게 본인의 선택이 아닌 대통령의 간택이었다라는 표현을 네. 쓰는 사람도 있긴 해요. 대리전에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이 유지하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제 이 힘들이 작용됐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되게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정가에서는 뭐냐면 원희룡 지사 전 지사의 세력이 없다 보니까 친윤을 등에 업기 위해서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저는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일간제주 TV도 뭐 제주도의 대표적인 이제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16주년 돼가고 있잖아요. 예. 창간이 9월 며칠이죠? 1위입니다. 1일. 예. 저도 열심히 한번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요일이네요. 9월 그러네요. 1일 날이 무슨 창간이라고 하던데. 예, 9월 1일 맞습니다. 우리 그 장안에 조금 이따 예, 얘기하고 자 그러면 자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고 자 이 자당이죠. 네. 예, 이 자당인 민주당 전당대회 나왔고 뭐 당대표 얘기는 뭐 굳이 끊을 필요는 없고 자 최고위원은 했는데 아까쯤에 우리 고석준 국장님하고 방송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가 바로미터 아니냐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제주도 2위가 그때 당시 전현희 의원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종 결과는 전현현이 2등이에요. 2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위만 바꿨죠. 그건 너무 짜맞추는 거예요. 아 이거 보세요. 왜 짜맞춰도 그래요? 이제 제주도가
제주도가 정치 바로미터의 이제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게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5명 이제까지 저 직선제 이후에 민주당 1위부터 8위가 있고 1위부터 5위가 최고위원이 되는데 한 명 맞춘 걸 가지고 순위를 잠깐만 1위만 맡겼죠 거기서. 그렇죠. 어. 그 전현희 의원님이 2위 된 거는 이제 우리 일간제주가 전현희 의원님이 아주 편파적으로 저 때문에 전현희 의원님의 기사를 쏟아내서 2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번에 뭐 어쨌든 간에 그 간단히 뭐 자당에게는 뭐 다루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간단히 그 결과도 다 뭐 나왔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결과 제가 민심이 어저께- 들어간 거죠? 당연하죠. 당심 네, 당심이죠. 네. 근데 저는 민심을 외면한 당심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당심에는 기본적으로 민심이 반영돼 있는 건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이 극악무도한 이 윤석열 검찰 정권에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 정권에 가장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하겠다라는 당심과 민심이 적절하게 잘 반영이 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제 최고위원 후보가 1위부터 5위까지 되신 분들을 봤는데 누가 봐도 이 정권과 맞서서 당의 가치, 도민의 삶,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좀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확실히 들어서 저는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쪽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유 너무 뜨거워서. 너무 뭐 이 너무 대목에서 뭐 뜨거워서. 현 의원과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전당대회를 가장 많이 참석한 1인 중에 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어저께 전당대회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제 현 의원도 전국대의원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전국대의원만 입장이 가능했었는데 아 그래요? 이제 당원이 주인인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일반 당원도 다 입장할 수 있게 해가지고 뭐 옆에 있는 다른 펜싱 경기장까지 빌려서 거기서 3천 엄청 왔어요. 네. 몇 명 정도 대강. 저희 셀 수 셀수 없었어요. 없어요. 왜냐면 네. 저희가 그때 본 게 그 투표 권한을 가진 우리가 전국 대의원들은 입장을 할 수 있는데 입장을 못하는 당원들을 위해서 외부 아까 공간을 대신이죠. 마련했는데 그 공간에만 3,500명이 있다는 집계를 들은 거예요. 본 행사장에 본 행사장이 아닌. 그 그리고 전국대의원하고 다 섞어져 있고 두 군데다 가지 않고 그 주변. 경기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자 여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유 뭐 이제 정당 이번 전당대 솔직히 제주 편을 다 기획했잖아요. 제주에서. 뭐 전부 제가 요청 온 분들만 이제 최고위원 후보님들 도움을 조금 뭐 일정 같은 거를 해줬는데요. 뭐 간단하게 뭐 제주는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저희 쪽에 연구가 좀 있으면 뭐 한준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제주의 사위여서 사위고. 그거 있고 뭐 전현희 의원님 좀 강하더라고요. 뭐 들리니 뭐 선거 끝나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요쪽에서 좀 많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현희 의원님이 약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전현희 의원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겉으로만 봐서 그런지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 제가 국회에서 봤을 때 정말 조용조용하시고 기자를 만날 때도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런 분이 얼마 전에 갑자기 윤석열 때문에 투사가 됐잖아요. 오케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 우리 현 의원님 계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 받으신 분이잖아요. 탄압 많이 받았죠. 또 그분 뭐 자랑하자면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그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서울.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유일하신 예, 분. 예. 전현희 후보님을 지지하셨나 봐요. 원래 당직자는 좀 중립을 하셔야 되는 걸 아니 알고 그분이 있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지금 계속 아니 뭐 전현희 후보를 이야기하시면서 전현희 후보를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 일간제주에 많이 이제 아, 협조를 많이 저는 해주시는 저는 어저께 현장에서 이제 후보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어저께 사실은 현장 발언을 듣고 제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저의 1등은 누구였냐면 이현주였어요. 아, 그래요? 연설 엄청 잘했다. 연설을 엄청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파워를? 전투력이 엄청 파워가 좋았죠. 아니고 내가 이 정권에 정말 뭐 두려움 없이 맞서보겠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좀 몇 번 돋았던 것 같아요. 이원주 아, 의원님. 이게 전당대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들으니까. 현장에서 분위기, 네. 현장에서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바뀌어요. 지역에서 이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듣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왜 현장에서 그런 걸 하느냐? 현장에서 이 연설. 투표권자들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연설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민주당에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니, 싶었습니다. 저는 뭐 그 전당대회에 막 몰두할 수 없는 게 제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 전당대회장도 되게 뜨거워. 멋있었죠. 그러니까. 예전같이 하고 이 대목에서 또 칭찬해줄 분이 있어서 우리 도당의 전 처장이 박규섭 사무처장님께서 이제 디지털 전략실 국장입니다. 그 모든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이제 박규섭 국장님께서 해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예전과 좀 틀리다. 이제 전당대회장의 예전엔 아니었나요? 예전보다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아주 그 참여형이고 이제 우리 전당대회 하면서 이제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 1인 1표를 막 주장했었잖아요. 우리 현 의원도 20년 전에 1인이 70표를 행사했던 시절에 이제 전국대회였는데 이제 많이 내려가서 20표 정도로 내려갔는데 뭐 차차 이제 점점 이제 정당의 민주주의는 더 이제 공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을 저희가 지금 3부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끔 우리 고석준 국장님의 발언에서 실명들이 나오거든요. 칭찬성 실명들이 네,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칭찬을 실명 걸어야 되잖아요. 저는 따로 광고 협찬을 받고 계시는 건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양 국장님하고 사석에서는 얘기하는데 어느 과거에는 현 의원과 저도 주인공이 아닌 조연 역할을 그 느낌을 알잖아요. 조연으로서 우리 민주당에도 후보가 주연이잖아요.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원이 주인. 네, 당원이 주인이고 그런 분들도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고생했던 뭐 이상혁 당원님 그때 부승찬 후보님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제가 꺼내는 거는 우리 당원의 주인이 우리 당의 주인이 당원이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기억날 때마다 한 분 한 분 이제 좀 칭찬해주고 칭찬하실 분은 실명 걸어야 되고 네,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부정적인 실명 걸어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님. 부정적인 실명으로 술 먹으면서 많이 하니까요. 나중에 막걸리 방송 한번 하시죠. 막걸리 방송. 막걸리 와서 좋습니다. 네, 막걸리 방송 하시고. 그래도 이게 24년 만에 연임을 성공하신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때 연임 이후에 한 24년 만에 연임을 하신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이게 뭐냐면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 지지도 보이겠지만 반드시 이 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정권을 세워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다 돌부리에 넘어져도 윤석열 탓이라고.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뭐 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계실 때도 길거리 걸어가다가 코가 부러져도 다 노무현 대통령 탓인데 그 정도로 대통령의 책임감이 많고 오늘날에 이재명 대표께서 됐지만은 뭐 일극 체제니 뭐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 이런 부분은 그분이 원해서 일극 체제가 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폭정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민심이 투영된 것이다. 일극 체제의 원인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극 체제를 원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정치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재명이란 분이 나왔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거. 대표님 잘 봐주세요. 이제 사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